사진 요즘 뭘로 찍으세요? 대부분 스마트폰이시죠? 부모님의 신혼여행 사진을 찍었을 그 많던 필름 카메라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필름 카메라 시대가 끝나면서 사진관이 사라져갔고 자연히 필름이 사라졌고 그것을 만들던 회사들도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중 코닥이라는 미국 회사가 있는데요. 조지 이스트만이란 사람이 1881년 창립한 코닥은 전성기 시절 직원 수 15만 명, 미국 내 시장 점유율, 필름은 90%, 카메라는 85%, 코카콜라, 맥도날드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냐고요? 2012년 법정 관리를 거쳐 지금은 직원이 1000명도 안 되는 초라한 기업이 되었답니다. 경영학자들은 코닥의 몰락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의 변화를 무시하고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열심히 답습하는 활동적 타성에 젖었기 때문이라고요. being 코닥트, 코닥이 되다. 오늘날 이 표현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파산하다, 옛 것만 고집하다, 방하다 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떤 경우에도 낡은 기술이 새로운 기술을, 낡은 생각이 새로운 생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도 그렇습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내뿜고 단 한 번 사고로도 끔찍한 재앙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와 석탄 발전소를 늘려왔습니다. 낡은 에너지 시스템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지난 40여 년 우리나라 전력 정책은 원전에 의존해 왔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은 모두 24기. 전임 박근혜 대통령은 2029년까지 11기의 원전을 늘릴 계획이었죠. 현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고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쇄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60년 뒤에 탈원전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향후 60년 두 세대를 거쳐서 진행되는 매우 점진적인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를 수입합니다. 하지만 효율 면에선 세계 꼴찌 수준이죠. 에너지 원단위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소요량을 나타냅니다. 많을수록 에너지 효율성이 그만큼 낮습니다. 에너지 원단위를 비교해보면 일본, 독일, 영국의 2~3배 수준입니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발달하기도 했지만 부전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에너지 낭비가 심한 것이지요. 1인당 전력 소비량은 우리보다 GDP가 높은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 비해 높습니다.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사회죠. 하지만 누가 전기를 많이 쓰는지를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판매 전력의 57%는 산업용 전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전기는 14%,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우리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근본 원인은 가정이 아니라 기업인 것이죠.
그래도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불합리한 산업용 전기 소비 문제입니다.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산업계에서 에너지원을 전기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정용 히터 및 건조기 등 가열이 필요한 산업 공정에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났습니다. 전기와 같은 고급 에너지를 열로 사용하는 것은 마치 생수로 빨래하는 것과 같이 비효율적입니다. 이런 전기 소비가 제조업 전체 소비의 45%나 됩니다. 산업용 전기 소비를 줄이기 위해선 먼저 밤 시간대에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낮춰주는 경부하 요금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산업용 전기 소비를 줄이고 밤샘 노동과 같은 비인간적 노동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산업용 전기 사용량의 증가율이 최근 둔화되었다는 점인데요. 값싼 전기 요금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연료비를 현실화하면서 산업용 전기 요금이 올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수력, 신재생 에너지 등 국내에서 조달하는 에너지는 불과 5.2%, OECD 국가 중 꼴찌권의 재생에너지 비중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전체 발전량의 2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활용 가능한 부지와 입지 잠재량도 충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전 확대 정책에 가려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는 날개를 펼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에너지 불평등입니다. 수도권의 전기 소비가 편중되다 보니 만드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따로입니다.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 765kV 초고압 송전탑, 40층 아파트 높이의 송전탑. 오른쪽 아래 점처럼 보이는 사람이 보이시나요? 지금 경상남도 밀양에는 60여 개에 달하는 초고압 송전탑이 마을을 관통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집가 하락, 경관 문제, 건강 문제 등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전기가 누군가의 아픔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걸까요? 서울과 수도권은 전력 생산량보다 전력 소비량이 월등히 많은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발전 설비만 놓고 보면 이미 전력 자립률 117%, 수도권에 가스복합화력 발전 설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만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료비 기준으로 발전소를 가동하다 보니 가스발전 설비의 가동률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분산형 전력 시스템,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밖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세계는 지금 재생에너지가 대세입니다. 2016년 신규 전력 설비의 62%를 차지하죠. 재생에너지 경쟁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구분이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보유한 나라도 176개나 됩니다. 개별 국가의 지자체들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죠. 미국의 캘리포니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캐나다의 밴쿠버, 호주의 시드니 등이 대표적입니다. 안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우리 안에도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까지 높아집니다.
원전과 석탄 비중은 줄어들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껑충 높아집니다. 2030년이면 우리도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도 4,900만 톤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16년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20%입니다. 원전과 석탄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기후변화에도 답이 됩니다. 정부가 계획을 세우는 동안 시민들은 이미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자립 마을에선 에너지 생산하기, 에너지 소비 줄이기, 에너지 공부하기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서울 동작구의 성대골 에너지 자립 마을은 벤치마킹이 끊이지 않는 세계적 모델로 커가고 있죠. 공동주택에선 자발적인 전기료 아끼기가 실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의 석관 두산 아파트는 연간 전기요금을 5억 넘게 절감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아낀 전기료로 이웃 상생까지 실현했습니다. 주민들은 공용전기요금을 절약해 경비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했습니다. 주민들은 에너지 비용을 줄이면서 환경에도 좋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훈훈한 미담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멋진 사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이제 매력적인 투자 상품입니다. 지역 주민이 태양광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태양광 펀딩 상품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시민참여 햇빛펀드, 태양광 협동조합, 미니 태양광 등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도시 곳곳에서 태양광 전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 노원구의 제로에너지 주택단지는 100% 에너지 자립을 현실화한 건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은 단순히 전기를 쓰는 주체만이 아닙니다.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에너지 프로슈머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내 지자체들도 에너지 전환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서울시가 대표적입니다. 절약과 효율화를 통해 서울은 에너지 생산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기와 도시가스 사용량을 모두 줄였고 2015년 전력 자립률도 5.5%로 높였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원전 2기 대체란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경기도 역시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력 자립률을 70%까지 높이고 관련 산업을 20조 시장으로 키우면서 1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노후 원전 7개를 대체한다는 에너지 자립 비전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2015년 서울시와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광역지자체는 지역 에너지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중앙집권적인 에너지 정책을 지역 중심으로 옮기고 원전과 석탄 발전에 의존한 에너지 정책을 분산형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은 서울시 노원구, 강동구, 성북구, 전주시, 안산시, 순천시, 인제군과 같은 기초 지자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100%로 사는 세상, 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10일 오후 3시 덴마크는 풍력으로 전력 수요의 140%를 생산했습니다. 2016년 5월 15일 오후 2시 독일은 재생에너지로 전력 수요의 99%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포르투갈은 재생에너지 100%로 4일간 100% 전력을 공급하는 데 성공합니다. 2016년 5월 7일에서 5월 11일까지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져 끝난 것이 아니듯 석유 시대도 석유가 고갈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펙 시대를 연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설적인 석유 장관 야마니의 이 말은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낡은 에너지를 새로운 에너지로, 위험한 에너지를 안전한 에너지로, 소수의 에너지를 모두의 에너지로, 재생에너지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전환합시다.